그러면은 저기가 인천시 포천시장 출마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포천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관내 언론사 대표님과 기자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포천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내빈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분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야미일이 노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공명수 대진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길명진 전 여성농업인 포천시 연합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신인 적십자회 포천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희동 전 검정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철 포천그린대 총동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혜 전 포천그린대 총동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연말까지 포천 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여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김천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까지 공무원 정년 1년을 남겨두고 3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예퇴임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6월 13일에 동시지방선거에 포천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은 포천시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이라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어 의식 있는 시민들은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면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26.69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서울시 면적의 1.4배 크기의 강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그 행정구역은 13개 읍면에 인구는 15만 3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명성산과 산정호수, 한탄강, 그리고 대군계곡, 강릉, 순복원이 있어서 자연이 매우 수려하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죠. 그러나 포천시의 지형은 남북측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분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불행하게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고 공기질의 전국의 최하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그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 안전 4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4개 분야라 하면은 살기 안전한 도시, 청렴도, 그리고 대기 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관한 그 평가 결과
전국에 이것도 불행하게도 최하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야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낮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시는 양주시와 같이 2003년도에 시의 1호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하고 지금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그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겠죠. 인구가 시 승격 당시에부터 2007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상승했습니다만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는 축소국에 진입하는 43번 국도가 있는데 우리 시의 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보면 노후된 가설 건축을 하고 간판, 적침을 해서 이게 난립돼 있어 도시가 외부에서 찾는 외부인을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에 보면은 발전소, 그리고 환경오염, 수질오염, 악취 유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어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장은 제가 많이 돌아다니 보면은 일정 요건에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시장은 선거에서 선출되지만 법적으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을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희망자들은 미리 준비된 자만이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역의 행정은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복잡하죠. 일반 행정이라든가 도시 건설, 건축, 상하수도, 세무, 복지, 환경 이런 상당히 많은 분야로 있고 복잡한 종합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업무를 모르면은 시를 경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도시를 대표하면 도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무엇보다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 나온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었죠.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은 저를 포함해서 민선지자체장을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민선지자체장은 전문가, 행정 전문가 중에서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자가 해야만 포천시의 비전과 그리고 시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장은 포천 출신이 해야 된다. 일부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인선시장에 있어서 누구는 포천시 출신이기 때문에 되고 누구는 포천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안 된다. 이것은 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조선말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썼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서 풍상하지 않는 세국 정치를 추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패보했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남겼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시기에 일본이 이 시기만 해도 우리가 못 살았죠. 그런데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추진해서 도국 상전을 목표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늘의 일본이 됐던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비전과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천시를 누가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포천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과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 아닌 분들이 더 많죠. 한 60%가 타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공존하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 그 정치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여당이 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가 처한 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그리고 hun전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포천 출신만을 모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데부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포천시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한 채를 짓는데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죠.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해서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와 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이렇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라는 거대한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이런데 이제까지 보면은 계획과 사전 준비가 좀 미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도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시한 마스터 플랜은 포천시 도시 전체에 대해서 향후 100년을 계획하자는 겁니다. 100년 대비해서 도시 설계를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그 도시 설계에 따라서 도시 개발을 장기와 중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우선 정비하고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임기 중에는 사격장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전철 문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육 육아 문제, 신도시가 있어야죠.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각종 오염 문제 그리고 지중화 사업 43번 국도변이 상당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도시 그리고 발전소 그리고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연기라든가 수증기 이것을 배경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고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제 이제 출마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포천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은 도시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더 이상은 도시의 변화 발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학연과 지연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바둑을이기나 장기를 뜰 때 보면은 옆에 혼수 뜨는 사람이 더 잘 보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천시장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포천시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정을 잘 이끌어 포천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각오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천시 조직을 일하는 조직을 준비하고 도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발전기를 준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은 항상 낮은 자세로 가진 자보다는 서민을 배려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건설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에 대해서 한마디 구절을 넣었는데요. 백성을 위해서 상업과 수공업, 그 당시에 상업하면 뭐 양반들은 뭐 상업이나 이런 쪽 수공업에 종사를 안 했죠. 이때 이분은 선각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 수공업, 그리고 해양 자원의 개발, 국제 무역, 다양한 경제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신이 구성했던 시무책을 조정에 건의했습니다만 조정에서는 이분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들이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조선 선조 때 우리 지역 포천 지역에 헌감을 했던 토정 이지암 선생의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저의 인생의 사표로 삼아서 우리 포천시와 포천 시민에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선택에 포천시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우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시장을 가더라도 물건을 사더라도 우량 그 물건을 사죠. 그런데 하물며 시를 대표한 시장은 시장의 상품을 시민들 잘 보시고 가장 우량한 상품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상당히 추웠죠. 추웠는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굿모닝 뉴스 김경룡 기자입니다. 네,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기 기자의 팬문에서도 밝히셨는데 타지역 출신이라서 학연 지원에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도 보여주듯 보수 어떤 그런 역대적 선거에서 보면 보수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연 지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저도 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천 발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역대 선거에서 뚜렷하게 야당이 설 곳이 없다 이곳은 네.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파악해 나갈 겁니까? 네, 좋으신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야당이라는 것은 이제 안 맞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상황이 좀 많이 틀려졌죠. 그리고 이제 보수가 이 지역이 보수가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보수냐 진보냐 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제 보수나 진보도 한 목소리 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을 본다면은 보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종전의 것을 고수하는 게 보수고 그리고 진보라는 것은 종전의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진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보수나 진보는 상황이 많이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분법으로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방을 하자면 제가 아까 야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그만큼 보수 세력이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야당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예. 그 벽이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경이고 허지영 입장입니다. 네, 여기 지금 기자회견문 3페이지에 보면은 예, 출석 고개를 지급하는 그 사실상 국정에 해서 그 얼굴이라고 하고 노후된 뭐 가건 추진물 간판 뭐 어지럽게 눈에 있고 뭐 발전소 환경오염 수질오염 뭐 악취 유발 시설 네. 이런 게 난립했다는데 네, 우리 지금 후보님께서는 네, 여기 부시장으로 재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권한대리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열거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 권한대리 때 뭐 조청거 한 말씀 해주시고, 뭐 여기 뭐 중앙정부하고 뭐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중앙정부 누구하고 뭐 어떤 인맥이 있으신지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43번 국도가 사실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43도가 이제 주 도로였죠. 그 도로는 이제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판이라든가 이렇게 준비하게 난입되다 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삭막하죠. 그래서 이 도시를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적시물이라든가 이것을 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근황대응을 할 때는 현황대응은 현행을 유지하는 겁니다. 현행대응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일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못했던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 지역에 보면은 이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지역에보다는 엄청나게 효과가 많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그리고 남은 이제 쓰레기가 무리수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우리 도시가 깨끗한 도시 그리고 공간 없는 도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와 관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제가 뭐 학교나 이렇게 뭐 학연이라든가 이런 인맥이 있죠. 이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하기가 좀 상당히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 이제 도시주택과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국토부에 가면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제가 참석합니다. 근데 도에는 도의 가장 이제 서기관이 가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연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가 가서 설명하는 거는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예,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은 임천식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거의 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자. 딴 데 거는 거의 구경들 시켜줘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력을 가동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예. 재임 시절에 예. 그 여기서 거론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성과 있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예. 기자회견 처음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포천 뉴스에 보면은 네. 지금 여기 기자회견문에 나온 그 내용이 이렇게 다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다른 언론인들은 포천 뉴스의 얘기하기 전에 네. 기자회견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그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꼭 그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렇죠. 거기 그 내용이 꼭 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이것을 정리해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면서 환경 쪽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신경이 되었던 사실이고 직원들도 한테도 이런 공해가 유발하는 시설 이런 것도 앞으로 허가를 제한하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동물 하장장 관련된 거 그런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규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동물 하장장 들어오면 도로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규제해서 막은 적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재임 시절에 사장장 그거 하나 막으신 거 그거 하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아니 여기 그냥 뭐 사실상 뭐 국도변으로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게 그 감사이라든지 이게 난립해 있다고 그리고 정비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시장 시설이나 시장 권한 대행 시설에 한 건이야 또 한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고 지금 했는데 부시장 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고 그걸 말씀을 해주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 알겠습니다. 신뢰가 앞으로 뭐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포천 메일리스 이은혜인데요. 예. 좀 전에 기자회견문에서 예. 포천에서 시장이 된다면 학연과 지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로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본인은 중앙정부에서 학연과 인연으로 해서 모든 포천을 하겠다고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서 무시하는데 거기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그거가 이율 배반적이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학연과 지연에 얼면서 도시가 퇴보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중앙부처에 가서 인맥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율 배반적이라고는 조금 저하고 좀 생각이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네, 포천뉴스 양상영 기자입니다. 예, 작년 말까지 부시장 재임하시던 분이 1월 1일 날부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 가시고 또 거기다가 시장까지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뜬금없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영입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예,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언제 어느 때부터 더불어민주당한테 영입 제안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요즘 전략 공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가만히 보면은 민천식 부시장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정치 신인한테 가산점 준다. 또 거기에다가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본인한테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뭐 선거법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예. 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선거 기간이 아니 예비 등록 3월 2일 이후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죠. 그 이후에는 좀 자유로운데 좀 그 표현이 자유롭지 않지 않나.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신할부 아, 예. 이사입니다. 예. 오늘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는 뭐 공천을 받아서 후보자가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비 출마하시겠다는 공개적인 그런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제 의견이 조금 좀 난해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연말까지 이제 권한대행도 하셨고 예. 연말까지 부장님을 아닙니다. 역임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후에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공천 받으셔서 네. 뭐 되실지 안 되실지 그거는 뭐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부시장님이 도시공학 박사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 도시에 관한 전문가 행정을 책임지시고 하셨고 그렇게 해오셨고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우리 포천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낙후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또한 전국 시군 우리 경기도 일원의 31개 시군을 다녀봐도 포천시처럼 시청이 낙후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서부터 우리 시청에서 뭐 TF팀을 꾸려서 포천시청을 아마 재건축 건설을 하려고 우리는 뭐 TF팀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거는 기장님하고 이제 업무가 연결 전에 되셨던 거기 때문에 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현 우리 시청 자리가 예. 마땅치 않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포천시가 좀 더 큰 시가 되려면 도시를 신도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TF팀이 돼서 내년 뭐 상반기인지 후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착공을 한다면 예.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시는 분이 아마 시작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이 자리에다가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신도시를 생각하시고 그런 쪽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하시는 게 옳은 건지 그거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건 상당히 좀 민감한 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 제가 지금 예. 사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이 자리에다가 시청 승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이 나갔습니다. 용역 발주가 나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장소성에서는 조금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을 옮겼을 때 이 주변 지역의 경기가 다 침체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했을 때는 이 앞에까지 다 확보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도로가 언더패스에서 지하로 가서 간다든가 이 상태 이 대지만 가지고는 기획안에 합리적 계획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신도시에 우리가 이제 제도된 신도시가 없어요. 나홀로 아파트만 가지고는 이 지역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대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거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우리가 이제 우리 포천 역사상 뭐 600년 가까이 된 역사상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이제 개설이 돼서 이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포천이 고속도로를 그토록 원하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우리 포천 시민이 엄청나게 인구가 얼마라도 유입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어젠가 그저께도 포천시 인구 대책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아마
인구 정책을 하려고 아마 해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포천시 1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 지금 외부에서 나가서 지금 사시는 포천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먹는 공무원들이 한 40% 가까이 지금 외지에 인근 지역에 나가서 타 지역에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그것을 뭐 자유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해서 딱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시를 행정하는 시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것도 나가서 살지 않는 분한테 우리 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진급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 더 뭐 차단을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전문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인구가 오히려 유입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의정부나 예를 들어서 인근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 이제 출마하신다는 그런 소견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대비책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예, 그게 이제 직원들이 예지에 양주라든가 의정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 시민의 이제 혈세로 우리가 의거를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좀 죄송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는 이유는 생활의 주거 환경이 편리하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교육 때문에 나간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리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우리가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신도시라든가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생활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기울고 기자입니다. 의견문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대부분 우리 부천시 발전에서는 정치인들, 또 행정공무원들,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발전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사 문제인데 여태까지 절대 시장의 지자체의 권한으로 그때 여기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는 좋지 않느냐. 선진국 살다가 그렇게 소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내부 평가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해라 이런 쪽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이제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기대하고 이런 것이 인사인데 인사가 옳게 이루어지고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정신 인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일하는 의욕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사는 확실히 정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데 보니까 군대 같은 데 보니까 요새는 인사가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평가를 거쳐서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위에 제일 최고 책임자가 이 사람 진급시키고 이 사람 진급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인사 검증 시스템에 올라온 사람들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진급을 시키는 이런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저희가 빼야 되지 않나. 오늘 갑자기 누구하고 친하면 그냥 진급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사기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인사를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좋은 말씀. 아시아로 김승현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나 앞으로의 또 시장 출마 과정이나 어떤 이런 것이 오늘 요 발표한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서는 지금 한 3, 4명 정도가 지금 대립이 붙고 있는 모양인데 그 공천 과정에서 어차피 공천을 못 받으면 출마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라도 그 전략 공천이나 어떤 그런 거는 좀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공천 심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시장 출마를 하시려면은 예, 뭔가가 주어져야 오늘 기자회견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절차상의 오늘 질문 내용들 예, 이게 이제 전부 수긍해서 함께 가져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거는 뭐 중앙당이나 전략 공천을 가느냐 아니면은 뭐 경선을 하느냐 이것은 이제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이제 결정하겠죠. 이제 중앙당의 이 이름을 받아서 도당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제 도당 위원장이 오늘이 7일이니까 오늘 정도에 결정이 될 거예요. 박강원 뭐 의원이 결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분이 그걸 신청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중앙당에 지침을 받아서 그랬죠. 전략 공천을 가고 당의 방침에 따라서 어차피 공천을 심사를 하게 되면은 네. 오늘 요 기자회견도 조금 이제 되는 사람이 되겠죠. 네, 네, 되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사실 그 공천이 이제 지금 몇 사람으로 지금 있는데 그분들하고 공천하면 출마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은 그렇죠. 예, 되면 이제 하시는 거고 예, 예. 혹시라도 떨어지시면 무소속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무소속 아니 떨어졌는데 나갈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면 나갈 수가 없죠. 무소속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소속은 안 나갑니다. 일단 그럼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지금 밖에 보니까 이기령 그 사격장 뭐 대책위원장님도 오시고 최명수 이장님도 오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그 사격장 사람들이라는 시까지 썼잖아요. 예,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11일 날 국방부 장관이 포천에 오신다는데 예, 예. 그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시의 역할이 참 애매모호해요. 국방부하고 미군의 선처만 바라보는 이런 예. 입장인 것 같은데 시장 후보로서 뭐 예비 후보지만 예. 그 사격장에 대한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예. 여기서 시청 앞에서부터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까지 시민들이 인간띠를 뭐 입겠다고 도보 행진을 했어요. 예. 영하 15도 가량 됐는데 네. 물론 저도 같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이런 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석탄발전소 대책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지만 미세먼지 발전소 뭐 방지 대책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묘안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격장 문제가 우리 시의 큰 현안상이죠. 정치적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현안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과제입니다. 아니 그런 네. 당일원 말고요. 시장으로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우리 사격장 대책위하고 우리 시가 똘똘 뭉쳐서 정치권을 합쳐서 네. 그 중앙 정부를 하고 저 뭐야 속된 말로 전쟁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압박을 하시겠다. 예, 예. 그래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시 따로, 우리 사격장 주민들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똘똘 뭉쳐서 저 문제를 분명히 풀어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똘똘 뭉쳐서 투쟁하고 이런 데는 다 풀렸어요. 식도 문제 이런 데 다 풀렸잖아요. 네. 거기 피해는 여기다 훨씬 적어요, 사실은. 매양리 그쪽은 무슨 뭐 엄청나게 미국,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 너무 우리 그 시민들을 알기를 너무 몰락몰락하게 보는 건지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 시와 정치권과 우리 지역 뭐 국회의원과 우리 주민들과 보통 뭉쳐서 정부를 아마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 관제 데모라도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필요만 해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가 석탄하고 LNG 발전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이런 것을 석탄 발전소 같은 이런 거는 사실은 내륙 지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LNG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저기 이제 바닷가나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사실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또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 이제 석탄이라든지 발전소가 여기 들어오면은 사실은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도 지금까지 석탄이라든가 발전소에 대해서 용역 중개 하나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 진단해야죠.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통 이제 화학 물질에는 보면은 화학 저기 보면은 일산화탄소나 그래 항산가스, 질소나트륨 이렇게 함유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서 저기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죠. 벌써 완공률이 96, 97까지 갔다는데 그럼 완공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시겠다? 그렇죠. 저거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예. 예. 다시 저도 석탄 관련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밀 진단을 위해서 용역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부시장 재직 시절에 예.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뭐 행위라든가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 도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근한대는 끝나고 빗받을 거 제대로 못했던 거 사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시죠. 네일보 김진입니다. 지금 여기 기자회견장에 보시면 포천시를 기억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후보님께서 그러니까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포천시의 어떤 큰 밑그림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전임 시장들은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뭐 청량결백하고 뭐 이런 거 말고 포천시 어떤 브랜드를 포천시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도시화가 돼야지만 포천시가 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좋으시죠. 뭐 이제 관광이라든가 자연을 보존하는 쪽보다는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죠. 관광과 우리 개발과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 쪽으로 저는 갈 겁니다. 이렇게 관광과 일부 저 위에는 관광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 이쪽은 개발 쪽으로 신도시를 유치해서 인구들이 되면 두 가지 투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만요. 여기 기자회견장이라서 지금 시간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만 질문하는 걸 좀 이렇게 했으면 되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포천신문 황정민 기자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급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 공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 거기에 이철이 전 육군 대장이 좀 단독으로 입후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보수 인사인데 기존에 김영우 의원하고 공천 경쟁을 벌였던 그런 보수 인사인데 그분이 이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발이 좀 있어요. 후보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분이 지역위원장으로 왔을 때 그 공천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할까 그런 건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상당히 뭐 간증사이겠죠. 제가 뭐 정당 생활을 계속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뭐 들어오시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답답할까 제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 문제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뭐 내부 총질, 내부 분탕질은 전혀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죠. 뭐 마무리하시죠. 예, 예. 장시간 오늘 제가 할 말씀 좀 드리고 아니, 끝나고 잠깐만요. 나서 선생님, 저 여기는요. 예. 그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여기는 기자회견장이고 여기 기자들을 이주로 해서 그 회견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일반인들이 여기 어떤 그 질문상 내비들 초청을 받아서 안 아니요, 내빈하고는 여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 기자실은 기자분들이 통틀어서 말씀을 하셔도 농민에 관한 일은 아니 그거는 이제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 그건 얘기해 주시면은 예, 그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볼 겁니다.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예, 하여튼 저기 하시고요. 나중에 그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걸 마무리하시죠. 예. 하여튼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운동장님 모셔서 우리 김성수 기자님 그리고 이기련 이기련 밖에 계시는구나. 김명진 회장님도 오시고 김신인 회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공명수 교수님도 오셨는데 저희는 정치자들 여러분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정책을 위반하는데 저는 반영을 해서 내실 있는 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감사합니다.